장례식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장례식장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같으면 복도마다 사람이 북적였을 겁니다. 국화향이 진하게 퍼지고 밤새 술잔이 오가고 아는 얼굴, 모르는 얼굴 뒤섞여 있던 그 풍경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문 앞에 조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빈소 자체를 차리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거 아니야? 혹은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게 맞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파고들수록 단순히 정이 없어졌다로 끝낼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돈 문제만도 아니고 문화가 바뀐 것만도 아닙니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알고 나시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장례식의 상식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3일장을 치른다. 조문객을 받고 부의금을 주고받는다. 이게 예의고 도리라고 배워왔죠. 그런데 있잖아요. 예전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버지 장례를 최대한 간소하게 치렀는데 1,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경험담이었어요. 3일 동안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빈소 대여료, 음식값, 장의용품, 화장 비용까지. 슬픔에 젖어있을 틈도 없이 영수증이 쌓여갑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빈소 사용료는 생각보다 수익이 크지 않아요. 진짜 돈은 조문객들이 밤새 먹고 마시는 데서 나옵니다. 식사, 음료, 안주, 각종 부대용품. 고인 한 분당 매출이 아니라 조문객 숫자가 매출을 결정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못 갔어요. 조문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위로 인사를 보내도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계좌이체로 부의김을 보내도 예의는 차릴 수 있었어요. 굳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경험이 사람들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비용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 장례식을 떠올려 보시죠. 회사 동료, 거래처 사람, 동상회 임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친척까지. 조문객 명단이 곧 고인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조문객이 많으면 그래도 살면서 넓게 사셨네 이런 말이 나왔고 한산하면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그런데 지금 50대, 60대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보내줬으면 좋겠다. 자식들한테 패기치기 싫다는 마음도 있고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짜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있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이건 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의 장례가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의식이었다면 지금은 가족이 결정하는 사적인 시간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실제로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면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업계에서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이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000만 원 넘게 들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에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장래가 간소해지고 대부분이 화장을 선택하는 시대. 그렇다면 화장 후에 유골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 화장률은 90%를 넘었습니다. 10명 중 9명은 화장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3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그때는 매장이 당연했고 화장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화장을 하면 유골함이 나옵니다. 이 유골함을 어디에 모실 것인가? 대부분은 봉안당을 선택합니다. 납골당이라고도 하죠. 유골함을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봉안당이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수도권의 한 공설 봉안당을 예로 들어볼게요. 1만 기 넘게 모실 수 있는 곳인데 남은 자리가 3%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상황은 비슷해요. 공설 봉안 시설에 남은 공간이 대략 70만 기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많아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숫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이 약 35만 명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단순 계산으로도 2년이면 70만 자리가 다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빈소를 차리느냐 마느냐, 이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고를 모실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선택이 아니라 현실의 벽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봉안당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합니다.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합니다. 설명회 열면 고성이 오가고 행정소송 들어가고 결국 부산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내 가족 유골은 어딘가에 모셔야 하는데 그 어딘가가 내 동네에 생기는 건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삼분장입니다. 삼분이란 건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겁니다. 지정된 나무 밑이나 잔디밭에 흩뿌려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에요. 유골함도 필요 없고 봉안당 자리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삼분장이 정식으로 합법화됐어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닌데 막연한 불안감이 큽니다. 유가족길 반응도 갈립니다. 흔적도 없이 보내는 게 맞나 하는 거부감이 있어요. 표식 하나 없으면 나중에 어디로 찾아가서 추모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공립 3분장을 만드는 지자체에 건립 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100억 들 시설이라면 70억을 국가가 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한 지자체가 몇 곳인 줄 아시나요? 보도에 따르면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자체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분장 유치하겠다고 나섰다가 주민 반발 맞으면 다음 선거가 걱정됩니다. 당장 민원 폭탄 맞을 일을 굳이 자청할 이유가 없어요. 임기 내에 끝나지 않을 사업에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 눈치만 보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지원해 줄 테니 지자체가 나서라 하고 지자체는 주민들 설득이 안 되니 못하겠다 합니다. 주민들은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새로운 시설은 못 짓겠고 기존 공간은 다 차가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은 늘어나는데 모실 곳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이야기입니다. 거제는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꽤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화장장이 없었습니다. 거제 시민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했냐면요. 옆 도시인 통영까지 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통영 시민은 10만 원인데 거제 시민은 8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8배 차이입니다. 같은 화장장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우리 시민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거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거제에 화장장을 새로 짓자니 예상 비용이 25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주민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거제시가 특이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직접 짓지 않겠다. 대신 통영시에 돈을 투자하겠다. 통영 화장장 건립비 절반인 100억 원을 우리가 낼 테니 우리 시민도 똑같은 가격에 쓰게 해달라. 통영시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시설 운영이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요. 운영비도 같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올해 10월부터 거제 시민도 10만 원에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80만 원이 1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 사례가 왜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거제시는 250억 원을 아꼈습니다. 통영시는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양쪽 주민 모두 저렴하게 시설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문제를 푼 겁니다. 사실 이런 방식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광역 단위로 장사시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소방서나 상수도 시설을 지자체끼리 공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유독 장례 관련 시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짓는 건 안 되고 남의 시설 쓰려면 비싸고 이 악순환이 계속됐던 겁니다. 통영 거제 사례는 이 악순환을 깬 첫 번째 성공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협상도 오래 걸렸고 비용 분담 비율 맞추는 것도 복잡했겠죠.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이 방식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긴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지자체장들의 결단입니다. 당장 표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 미뤄뒀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3분장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고 했었죠.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더 아름다운 마무리 아니냐. 후손들한테 관리 부담도 안 주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찾아갈 곳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흔적 없이 뿌려버리면 너무 허무하다. 추모할 장소가 없으면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있고 가족이 원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선택지 자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택지 자체가 부족합니다. 봉환당은 자리가 없고 삼분장은 시설이 없고 자연장지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원하는 방식을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인프라 문제로 귀결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선택할 수 있으려면 그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봉환당을 원하면 봉환당이 있어야 하고 3분을 원하면 3분장이 있어야 해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고령화 속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연간 35만 명 정도라고 했죠. 그런데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2040년쯤 되면 연간 70만 명에 가까워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지금의 2배입니다. 지금도 시설이 부족한데 수요가 2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70대, 80대가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길어야 20년 남짓입니다. 그때 가서 시설 짓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화장장 하나 짓는데 계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7, 8년은 걸려요. 봉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통영 거제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이미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거니까요. 물론 이것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신규 시설도 필요하고 3분장 같은 대안도 확대돼야 해요. 하지만 시간을 버는 방법으로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조문객 없는 장례식이라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했습니다. 파고 들어보니 단순히 문화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비용 문제가 있었고 가치관 변화가 있었고 그 밑에는 시설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장례가 간소해지는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존중받아야 해요. 하지만 고인을 존엄하게 모시는 건 개인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지자체끼리 협력하는 방식, 3분장 같은 새로운 대안 확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 방법을 병행해야 해요. 다행인 건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통영 거제 사례처럼 성공 모델이 나오고 있고 정부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요.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방향은 잡혀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고령화 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지금 결정하고 지금 실행해야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말씀드릴게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내 부모님에게, 나에게, 내 자식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건 미리 생각해 둘 수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해 둘 수도 있어요. 빈소를 차릴지 말지, 화장 후에 어디에 모실지, 3분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두시면 나중에 가족들이 덜 힘듭니다. 급하게 결정하느라 후회하는 일도 줄어들어요. 이건 정말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형식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답은 결국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